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결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처음 이 결산 업무 담당으로, 재무결산 담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결산을 봐야 되는데 재무결산을 어떻게 보지?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해본 거를 처음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지? 라는 거를 개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불안감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업무 하실 때 좀 더, 각 분야에서 선택하고 집중할 영역을 잘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결산 과정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이 결산 과정은 사실은, 책자마다 다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실무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가 약간 허구라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요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 하죠? 제일 처음에. 자, 재무결산이라고 하면 물론 준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에 12월까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산의 시작점은 1월 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뭐 하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검토 계약. 자, 회계사랑 검토 계약을 맺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검토 계약 체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계약서에다가 작성이란 말 넣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계약은 빠를수록 좋다.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바로 하세요. 1월 초에 바쁘니까 한 며칠 있다가 해서 하게 되면 한 1월 한 7일, 8일 이때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다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그때 해야지 앞으로 3월까지 진행될 그 시간을 버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을 2월 달에 하면 작업할 시간을 한 달 더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은 빨리 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계약 자체를 1월 달 초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 회계법인 선정은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그 전해에 내가 어느 법인이랑 계약을 할지를 미리 생각해놓고 결정해놓고 있고, 그리고 회계사랑도 한번 통화를 해서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문서상의 계약은 1월 초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계수정입니다. 자, 분계수정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분계 승인한 내용, 그 중에 틀린 게 있겠죠. 1년 동안에 분계 승인하는 내용은 대략 한 10만 건, 막 10만 건이 넘어가요. 그 중에 틀린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거 한번 찾아가지고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분계를 고치는 거, 그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담당자가 어디 휴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가 바빠가지고 자동무게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계는 틀린 게 어쩔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분계 수정할 때 비용을 자산으로 바꾸는 과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반드시 분계 수정을 1월 달에 한 시간을 좀 한 달 정도 갖고 수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자산 변동 처리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결산 작업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자산 변동 처리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자산이 있으면 자산은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요. 그러니까 처음 취득하면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성장하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우리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되죠? 막 합병도 되고 분할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각되면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그 1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첫 번째, 자산이 처음으로 취득할 때, 돈 주고 토지를 살 때, 그때만 우리 재무회계 담당자가 분계 승인해가지고 자산으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전부 다 순서가 반대가 돼요. 저쪽 세월에서 처리한 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자산으로 보면은 제일 첫 단계 돈 주고 샀을 때 그때만 여러분이 2호조에서 잡고 세월로 넘겨주는 거고, 그 이후에 모든 자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거꾸로 세월에서 여러분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그 여러분 세월에서 2호조로 넘어온 것들을 작업하는 거, 그게 자산 변동 처리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유형도 많고 또 분량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자 완공 처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건자는 건설 중인 자산의 줄임말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공사를 하면은 돈 나갈 때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그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본자산, 뭐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런 식으로 본자산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작업을 건자 완공 처리라고 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야죠. 엄마 뱃속에 나와야 됩니다. 본자산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게 뭐 확정이 되는 거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그 전까지는 그냥 건설 중 자산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끝나면 이제는 드디어 본자산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건자 완공 처리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래 건자로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 건자로 잡았으면 좋은데 그런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래 비용인데 애초에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자로 잡으면 안 돼요. 애초에 그냥 비용으로 떨궜어야 돼요. 근데 바보같이 건자로 잘못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중인 공사 중단 처리라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애초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비용으로 떨고 나서 건자로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설 중인 공사를 소급해가지고 등록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 처리, 소급 등록 이런 거는 단어를 좀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서식 취합인데요. 요거는 결산조사 서식을 말하는 건데요. 요 조사 서식은 이름이 좀 다양해요. 뭐 기초 자료, 뭐 수합 서식 이런 말도 쓰고요. 그냥 뭐 결산, 뭐 기초 서식,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아무튼 이거는 엑셀로 된 빈 양식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결산을 보려고 하면 그 결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부서에서가 뿌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양식을 뿌려서 부서에서 그런 결산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담당자가 그거를 취합하시고 그리고 그걸 검토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업무를 서식 취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겠죠. 내가 부서에다 빈 양식을 뿌리면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작성하죠? 여기다가 뭐 이거 넣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재무회계 쪽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런 부서에서 뭘 우리가 지시를 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서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오류 체크는 뭐냐면은 우리 그 2호조에서 우리가 그 1년 동안에 이제 뭐 자산도 잡고 그리고 분괴 처리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보다 보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그 전산상의 오류입니다. 전산상 오류. 예, 전산상의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를 전산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2호조 재무결산 매뉴얼을 보시면서 그거 시스템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나라고 해서 보시면서 하나씩 진행해주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감가상각 처리는 우리가 자산을 다 자산 관련해서 작업도 끝나고 자산 관련해서 체크도 다 이상 없이 끝나고 그러면 이거를 이 두 가지가 다 원래가 되면은 이게 자산이 확정된 거예요. 자산이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감가상각 처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그 자산 금액을 좀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처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 결산에는 순서가 있는데 감가상각 처리까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회계사님, 우리 비품 하나 잡고 싶은데 100만 원짜리 지금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잡을 수 없죠. 예. 잡으려면은 이거 한 100만 원짜리 잡으려고 하다가 2조에 대한 감가상각 다시 다 취소하고 다시 100만 원 잡고 다시 2조 1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서 어느 다리를 건너면 되돌아오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 처리입니다. 따라서 본 자산을 확정을 시킨 다음에 이거 더 이상 건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거 작업 덜 된 상태에서 감가상각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자산 잡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전산도 꼬이고 모든 게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산을 다 확정한 다음에 처리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입 입력에 대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세입, 돈 들어온 겁니다. 반대말은 세출이에요. 자, 세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출은 여러분들 세출 어떻게 하죠? 회계 처리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한 몇백 건씩 하는 게 세출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자, 세출, 돈 나간 거는 그날 건 바이 건으로 분계 처리, 회계 처리를 한다. 라는 건데, 세입은 어떠냐면은, 세입은 반대예요. 세입은 돈 들어온 거는 건건히 하지를 않습니다. 1년 동안의 금액을 전체를 합산을 해가지고 한 방에 분계를 넣는 겁니다. 그거를 세입 입력이라고 해요. 자, 저는 이 모든 절차 중에 세입 입력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1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건건히 넣는 건데, 한 방에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잘못될 수도 있고, 한 방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업무고요. 요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세무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결산이 완료가 돼야지 세입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1년치를 넣고 싶은데 그 1년치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세무부서에서 나한테 완료해서 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요 조사 서식 중에서 미수세금 서식이 따로 있는데 그 미수세금 서식만 따로 세무과에다가 보내가지고 받아서 그거를 이호조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그거를 세입 입력 작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하나의 의의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이 앞 단계랑 후 단계를 보면은 이 앞 단계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일반 도로를 가는 자동차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가는 거고요. 요 세입 입력한 이후의 절차는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이것만 입력되면은 정산표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를 막 만들 수가 있어요. 막 빠르게 다다닥 막. 그래서 요 결산의 속도, 진도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갈라주는 부분입니다. 세입 입력이. 이것만 입력되면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력하려고 했더니 누가 관건입니까? 세무과가 관건이죠. 세무과에서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자료만 주면은 나는 바로 입력해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원가 작업은 뭐냐면은 우리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재정 운영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능별이랑 성질별. 근데 그 기능별 재정 운영표를 다른 말로 원가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원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봤더니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어떤 거는 수작업으로 하네. 자, 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작업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버튼 누르면 전산이 막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된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수익 수작업이네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서비스 수익 얘기가 딱 어딘가에서 나오면은 이거 손이 좀 가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업 매핑 잠깐 설명드릴게요.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랑 하수도 특별회계를 말하는 건데요. 자, 우리 그냥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회계 기준이 지방 회계 기준이에요.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뭐죠? 지방 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 민간 기업에서 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대로 공기업은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에서 것도 우리 거에 통합을 나중에 시켜야 되거든요. 공기업 것까지 통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 거 지방 회계 기준에 맞는 과목대로 바꿔줘서 매핑해주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업을 다 끝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잘했어요. 결산 담당자가. 그런데 결산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기간 안에 하는 게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기업 결산 담당자가 공기업 결산 자료를 나한테 안 줘요. 우리는 출납해서로부터 80일, 대략 한 3월 20일까지는 결산을 끝내야 되는데 공기업 담당자가 나한테 한 3월 10일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심지어 3월 15일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우리가 결산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결산 자료를 좀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미리 공기업 결산 담당자한테 전화라도 해가지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 우리 언제까지 뭐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혹시나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어렵지만 좀 땡겨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미리 협의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미리 연락 드려야 돼요. 이거 나중에 보면 공기업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3월 한 10일 돼가지고 기껏 연락해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우리 3월 달 안으로 못 준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결산이 그냥 한 방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재무제표 완성은
엑셀로 전부 다 재무제표 내용을 다 만드는 거예요. 뭐 보정문계도 넣고 내부 거래도 제거하고 막 주석도 다 만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엑셀로 다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에 한글 편집은 이 엑셀로 만든 자료를 한글로 예쁘게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2가지 정도로 제가 재무결산 과정을 나열을 해봤고요. 각각의 그 업무 볼 때마다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어쩌다 누구나 한번 겪는 주의사항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산 과정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보시는 게 앞으로 처음 결산 특히 보실수록 아마 미리 알고 가는 게 더 결산 볼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산 과정을 쭉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